대출이 90% 대출이 90% 나오니까 7,600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세가 500만 원 가능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가 있고 180만 원이 늘어나니까 680만 원이 나오게 되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지 말아야지. 착한 사람 코스프레로 들어가는 순간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엄한 짓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난 거야.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서 그래 너 나 이거 돈 못 벌어도 좋아. 그걸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 버려요. 오늘의 이제 메인 이벤트가 뭐냐면 명도야. 저 제일 걱정돼요. 여기서 이게 잔금이 언제 잔금이 4월 24일까지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이 3월 오늘 며칠이죠? 30일이요? 30일인데 잔금은 지금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어요? 그럼 잔금을 자, 빨리 내는 거하고 늦게 내는 거하고 요 차이가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자, 빨리 내는 게 어떨 때 빨리 내냐 어떨 때 늦게 내느냐인데 일단 어떨 때 잔금을 늦게 내는 게 좋으냐면 이 잔금을 낸다는 거는 이자거든요. 이자와 전쟁이라고 이자와의 전쟁을 하는 건데 이 선포하는 날이 잔금 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늦게 내면은 좋은 때는 언제냐면 이 사람하고 먼저 협상을 해요.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하고 너 이사를 언제 나갈래? 한 달을 더 살게 말게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4월 24일이고 오늘이 3월 30일인데 이 사람이 5월 30일 날 나가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어. 요 타이밍에 요 타임쯤에 5월 30일 날 나갈게요 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4월 1일 날 내가 잔금을 내버리면 요 사이에 이자를 내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5월 30일 날 나가는 거로 결정됐는데 그걸 알았어. 그럼 4월 24일 날 내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이자만 내면 되죠. 네. 그러니까는 잔금을 최대한 늦게 내는 게 좋은 때가 있는데 무조건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무조건 늦게 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언제 좋은 거냐면 이 사람이 언제 나간다 라고 협상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잔금을 늦게 내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돈을 안 냈으니까. 잔금을 안 냈다고? 잔금을 안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너 잔금 내고 와 라고 하는 순간 완전히 그냥 고개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아무런 지금 현재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그냥 계약금만 낸 상태야.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협상에서 첫 번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협상이든지 간에. 회사 대 회사의 협상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협상을 할 때도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져. 내가. 나이도 적어. 그 사람 거기서 오래 살았고 그 사람은 이제 더 뭐 남는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다 난 주인도 아니고 그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러 가지로 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잔금 내고 만나요. 잔금을 내고 만나.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원래 이제 경매에서는 잔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건데 매매에서는 잔금 내고 등기까지 올라와야지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간 것까지 해서 등기부 등본까지 딱 출력을 하고 그걸 들고 가. 그게 가장 큰 무기거든. 그렇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써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만날 때 그 전까지는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전화 와도 안 받아. 만나서 좋은 얘기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만나서 좋은 얘기 나올 거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안 만나고 등기부등본이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문자를 보내고 그 사람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문자를 이 등기부등본 딱 찍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됐다. 자, 뭐 한번 만나서 뭐 얘기 한번 해볼래? 라는 식으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내고 나서 이제 등기까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을 갖는데 여기에서 또 만남을 갖기 전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서 지금 대상은 그 주인,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 네. 예, 그 사람들이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자 명의는 아들 명의로 돼 있고, 자 아들 명의로 돼 있고, 점유는 부모님이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여기 없나? 네. 네. 그럼 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잔금을 내고 나서 자 소송을 접수를 한 다음에 만날 거냐 아니냐 요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소장을 명도 소송이죠. 명도 소송을 접수를 하고 만날 거냐 아니면 접수하기 전에 만날 거냐를 선택을 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접수하고 만나요. 네. 소송을 접수를 명도 소송을 접수를 하고 소장을 내가 접수를 하게 되면 나한테도 도착을 하고 상대방한테도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장을 받는 날 이 소장은 내가 쓴 거야. 내가 지금도 명도 소송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명도 소송 저쪽에 강북 쪽에서 명도 소송 우리 수강생 예전 수강생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 명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좀 복잡한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그건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이 소장이 내가 썼어요. 내가 써가지고 물론 이제 법무사를 쓰지 당연히.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법무사 차이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는 내가 참석을 안 해도 제가 가가지고 참석을 하면 내가 간 거하고 똑같아. 근데 법무사는 얘가 대신 못 가요. 법무사가 내 대신 못 가요. 서류만 해주는 거야. 서류만 접수해주고 전자소송 접수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애가 얘인데 대신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한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사이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신 가주니까. 그런데 요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를 사용해도 돼. 법무사를. 물론 직접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직접 한번 공부해 보려면 직접 소장 작성해가지고 쓰셔도 되고. 예. 근데 법무사를 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꾸적꾸적 써가지고 이제 내용은 이 친구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어차피 모든 재판에서 이 사람을 쓰든 간에 자료 정리 있잖아요. 자료 정리는 내가 다 해야 돼. 뭐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뭐 물건 복사하고 스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해야 돼. 얘네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가기 싫으면 이제 변호사를 쓰는 거지.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귀찮아서 다 변호사를 써버려요. 아예 이게 원래 소송이라는 게요. 이거는 그렇게 막 신경 쓰이는 소송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소송을 어떤 소송이든 간에 소송이 2분에서 5분 정도 그냥 모여가지고 했다가 다음에 언제 만납시다 이래 버린다고. 조금 있다가 내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변호사 쓰고 그냥 잊어버려 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헷갈려도 버려. 이러면은 언젠가는 해결이 돼 있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법무사를 써서 명도소송 접수를 하고 나서 소장이 나한테 접수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접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무사가 확인을 해줘. 그럼 접수가 된 걸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만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소장에는 반드시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인이 된 날 이후에 네가 살고 있으니 월세를 내라 라는 거를 명기를 딱 해놔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월 10일 날 내가 잔금을 나가게 됐다 그러면 소장이 예를 들어서 뭐 4월 뭐 20일 날 도착을 했다 그러면 요때까지는 뭐 5%인데 요때 이후 소장을 받은 다음부터는 12%의 뭐 법정 이자를
낸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보낸다고. 이거 이 친구가 다 써줘. 법무사가. 예. 뭐라고 써있냐면 이 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시중 금리인 5%로 하되 소장 접수 이후부터는 법정 이자인 12%로 한다. 이게 있어요. 그냥 그 문구가 있어. 그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얘를 딱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얘가 받는단 말이야. 받았을 때 너 나가세요만 써 있으면 안 나갈 거예요 할 건데 월세 내세요 이렇게 딱 써 있으면 내가 이제부터 월세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 얘가 소장에 들어가 있으면은 월세를 안 내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돼? 그 다음엔 저기 뭐야 뭐 부당이득이든 뭐든 이렇게 또 걸면 된단 말이에요. 그 얘도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얘한테 돈을 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 얘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여기에 이거는 자기가 그 어떤 권리가 있던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 집을 내가 주인이 된 다음부터 살 때는 어쨌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내 땅이야. 내 건물이야. 근데 본인들은 남의 땅에 남의 건물에 들어가는 거를 되게 겁내하면서 들어갈 때 누가 집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땅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눈치 보면서 들어가. 본인들은. 근데 본인들이 건물 주인이 되거나 땅 주인이 됐을 때는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야, 너 왜 내 건데 너 공짜로 쓰고 있냐? 돈 내라. 이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해요. 당연한 건데 자기가 그 반대쪽 입장에 있었을 때는 내가 저 건물에 들어가서 뭐 쓰면 아마 다만 도심만 해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들 건물이나 본인들 땅에 누가 이렇게 막 무상으로 살고 있어. 그 사람이 권리가 있던 없던 간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 거에 쓰고 있잖아. 그 사람은. 그잖아요. 내 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한데 그 당연한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야. 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거야. 대표님 궁금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약간 좀 특이적인 케이스인 게 네.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는 부부가 네. 그 일반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게 연도 대상자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지? 그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일단 얼굴을 알고 있냐 안 알고 있냐 이거 있죠. 이거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뭐 얼굴을 봤고 또 이제 뭐 서로 안면을 텄어요. 얘기를 나눠봤어. 그러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통해서 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야. 그 사람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걱정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뭔 상관이야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천하의 악당으로 생각을 하던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다고 하던 그게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봤냐 안 봤냐 이거 갖고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경매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다가 월세를 주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것도 몰라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경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월세를 안 주거든요. 근데 주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걔네들은 모르니까 주는 거야. 애들이니까 주는 거야. 애들이니까 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 월세 받는 건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소장에다가 그것도 써야지. 4월부터. 이거 이후에 월세 받는 거는 그건 부당이득이니까 그거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시 받아내겠다고. 내 건물을 왜 네가 돈 받아?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살고 있잖아. 살고 있으니까 월세 또 받고. 학생들한테는 이제 요 법무사 소장 보낼 때쯤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주인 바뀌었다고 꽂아놔야지. 꽂아놔야지. 주인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들어가는 거는 니네는 못 받는다.
나한테 줘야지 그게 맞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그 뭐 이거 지우고 집주인인 거 확인을 해가지고 꽂아주든지 만나든지 뭐 우편함에 내가 꽂아놓든지 아니면 연락처를 해가지고 보내든지 해서 얘네들이 돈을 가는 거를 막아야죠. 예.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돈을 받더라도 그건 네 거 아니야. 결국엔 나중에 개워 내야 돼라고 써야 되고. 네가 월세를 나한테 내야 되는 것도 고지를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얘를 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잔금을 내겠어. 잔금 빨리 내고 그 다음에 잔금 낸 날 잔금을 지금 내가 이제 잔금 내자고 은행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이제 서류를 뭐 이걸 줘라 저걸 줘라 해가지고 막 세팅을 하고 걔네가 내부 심사를 하고 이제 자설을 하러 오라고 하거든요. 자설을 하라고 오면 자설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기표 내고 돈이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돈 분출되는 거를 걔네 은행 법무사가 와가지고 은행에 있는 법무사가 자기가 이 잔금을 받아가지고 뭐 법무사 비용 뭐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뭐 계좌 보내준 다음에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돈 갖고 가가지고 잔금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등기부등본을 이름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꿔요. 그러고 나서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2, 3일, 3, 4일 정도 있다가 내 이름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가세요.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제 명도 소송이다. 명도 소송이고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할 거니까 요런 것들을 적어줘라. 첫 번째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집에 대한 월세.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가 네가 앞으로 이 학생들한테 돈 받으면 그거는 굉장한 부당이득이다 라는 거. 요거 두 가지를 갖다가 꼭 반드시 쓰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나가라는 거지. 빨리 나가라는 거. 돈 내고 월세 내고 애들 월세 받으면 큰일 나고 그 남의 돈 갖고 가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 나가라 요거 하고 동시에 학생들한테 뭐 내용 증명이든 뭐 문자든 뭐든 간에 해서 내용 증명이 가장 좋겠죠. 내용 증명 학생들한테 보내서 그 다음에 뭐 연락처 아는 애들 있으면 문자로도 보내고 이렇게 딱 정리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 오래 끄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월세 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오래 끌려고 그러면 그냥 오랫동안 뭉개려고 그러면 사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 내가 진짜 이 돈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하는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내가 이거를 꼭 뭐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뭐 압박하는 수단이요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얘 그냥 뭐 받으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온단 말이야. 물렁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라는 그 빙의를 해야 된다고. 자기 암시를 계속해. 나는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암시를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쟤는 진짜 저기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있잖아. 그럼 상대방이 요거 봐라. 요거 다 갖고 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계속 그렇다고 뭐 소송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 1년 걸릴 텐데. 1년 걸린다고. 1년 걸릴 거니까 이걸 계속 그냥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쯤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싫어서 나는 얘를 쓰는 거야, 변호사. 변호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이 아니고 변호사 당신 생각인 것처럼 해서 중간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상대방 쪽 이제 뭐 연락처라든가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이거 뭐 이제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길어지는데 내가 저 의뢰인한테 잘 얘기를 할 테니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의뢰인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의뢰인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어느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어떻게 좀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지 변호사가. 그러면은 그쪽에서 나는 되게 싫어하지만 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내가 해볼게요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사비 같은 거 얘기하면서 이제 언제 나갈지.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전 이후부터 그렇게 말을 물꼬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가 소장 받을 때.
소장을 받은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한번 시도를 할 타이밍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재판 한 번 한 다음에. 그건 재판 한 번 하는 게 한 3개월, 4개월 걸리거든요. 3, 4개월 걸리니까 그동안 이제 어쨌든 근데 소장을 받으면 얘가 이걸 인지를 한다고.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한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내용 증명도 한 2번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소장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뭐 한 20일이나 지난 다음에 요번 달 25일은 이제 월세 내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을 또 보내. 그러면은 잊어먹고 있다가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안 냈잖아. 월세 안 낼 거거든. 100% 안 낸다고. 그 안 내면은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월세 안 내셨네요. 그래서 또 하나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지금 명의가 아들 명의로 돼 있잖아요. 네. 부부가 살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이건 요 상대방이 아마 법무사든 변호사든 얘기를 해줄 텐데 소송의 상대방이 이제 누구냐야. 얘네들은 이름이 뭐냐면 점유자예요. 얘는 전소유자야. 요 세 사람한테 같이 보내야지. 소유자랑 점유자. 전소유자하고 점유자한테 다 같이 보내는데, 요건 이제 법무사 변호사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누구로 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겁니다. 명도 소송하는 법무사 변호사가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큰 뭐 엄청난 뭔가를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요. 저 동생이 변호사라서. 그럼 동생한테 맡기시면 돼. 예. 진짜? 왜냐면 그 설명하는 게 이제 좀 그 장황하게 설명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한테. 근데 바쁜 변호사는 바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동생한테 야 저기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이걸 좀 해줘봐. 그러면은 나이가 일단 3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동생. 그러면은 하지 다. 예. 이게 특별한 엄청난 스킬이나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100만 원 주면 되겠네, 동생한테. 예? 법무사 비용 중에서 좀 센 쪽으로 해서 보통은 변호사는 3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돈 100만 원 먼저 꽂아줘 그냥. 아예 만날 때 100만 원 딱 해가지고 야 용돈 현금으로 해라. 누나 좀 도와줘. 누나야 언니예요? 동생이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요? 그러면 언니 좀 도와줘 해가지고 요번에 한번 그럼 또 이제 신나가지고 또 하지. 자기가 또 언니보다 잘난 것처럼 또 막 하려고 하니까 거봐 내가 잘할 때는 너한테 치였지만 네가 나한테 도움을 받잖아 그러면서 이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셔가지고 요거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자서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네. 빨리 그럼 잠금하는 걸로 스케줄 잡았어요. 일단 소유권을 내가 빨리 확보를 해야 그 다음에 모든 열쇠가 다 열리는 거예요. 네. 그게 엄한 책들 보면은 잔금 내기 전에 무슨 명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써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거 다 쓰레기야.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잔금을 내기 전에 예전에 나도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한 2번 했었어요. 실제로 잔금을 내기 전에 뭐 명도를 다 합의를 본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바카스 같은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것들 했었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결국에는 자기 이득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낫다. 이게 이제 소장인데 얘가 상대방이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네들이고 여기 되게 많아. 상대방이 겁나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사용료 및 방어 배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 산출한 거예요. 비용 산출해서 이 사람이 제일 많지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되게 많아. 법무사가 저런 거 해줘요. 요건 이제 변호사가 한 거고. 네. 어쩌고저쩌고 써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사용료 부당이득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자기가 사용하는 범위가 아닌데 뭐 더 쓰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방해배제 이런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소장을 집어넣는 건데, 요 소장 집어넣고 여기도 그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이 대지권을 일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목적이. 이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거든 전부 다.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요거는 이제 그 압박책이고 얘가 유화책이에요. 얘가 이렇게 하자고. 요게 이제 같이 짓자가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사업 계획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지. 제가 요거를 같이 하지 않을래? 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얘네가 일단은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는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소송 이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가고 있는데 두 사람하고 나머지 11사람하고 둘이 약간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며칠 전에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재판했는데 재판도 골 때려요.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소장에 있는 내용을 막 주저리주저리 막 설명을 하잖아요. 상대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썼던 거 답변서 썼던 거를 또 주저리주저리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아예 안 해. 아예 안 하고 이게 소장에 썼던 거 있죠. 소장에 썼던 거 지금 방금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소장에 썼던 거 주장하셨고요. 답변하셨고요. 이렇게 한다고. 서로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진술하고요라 그러잖아. 진술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3월 24일 날 준비 서면 진술했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에서 진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서류로 다 접수를 한 거야.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날짜 잡아. 자 시간 봐봐. 2분.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건 영화에 나오는 얘기고 5월 14일 날 합시다 이러고 그냥 끝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야 이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 그 왜 이게 바로 5월 14일로 하자고 했냐면 상대방 쪽에서 재판하기 전날 뭐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자마자 바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못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써. 그리고 다음 달 5월 14일 날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월세 얘기를 꼭 써놔야 된다고. 다 써놔야 돼. 월세를 꼭 써놔야 돼. 그래야 한 달 뒤에 만나던 두 달 뒤에 만나던 어차피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건데 얘한테 받으면 편하잖아. 근데 살고 있잖아 얘 살고 있잖아요. 이미 집주인이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가면 내가 복비 줘가지고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런데 얘가 그냥 계속 살고 있어. 계속 살아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살아라 그거야. 왜? 난 월세 받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없죠. 아니, 예, 원래는 없는데 그게 만약에 금액이 커졌다. 그러면 이제 아들 주소 찾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써야 돼요.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자기가 옛날 검사 시절에 데리고 있던 수사관을 탐정으로 고용하고 있는 형사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 찾아야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금액이 커졌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야지 재산을. 물론 그거 말고 이제 재산 명시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재산 명시하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내요. 그래가지고 너 재산 써서 나한테 보내줘 이런다고. 그러면 제대로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복잡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압박을 해가지고 중간쯤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명도비가 그 명도비 계산기 써보니까 1,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아? 강제 집행했을 때. 아유 그 저기 뭐야 그 사람 세계층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만 해요. 네. 왜 애들 명도까지 같이 하려고 그래? 애들하고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어차피 보증금도 얼마 안 걸어요. 뭐 한 50평 정도 된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되겠구나. 500에서 많으면 한 6, 700. 예, 그 정도 주고 보내는 거지. 예. 그럼 이사비로 그 정도 생각하면 처음에 제시는 한 어느 정도 하고요? 제시는 100만 원이지. 예. 나 원래 안 주는 거야. 내가 왜 줘? 뭐 이러면서 하다가 맥시멈 한다 그러면 한 500만 원. 500에. 근데 그 사람은 한 2천만 원 부를 거예요, 처음에. 예. 처음에 내가 예전에 그 얘기 안 했나? 보증금 1,000에 50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비로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자기 보증금 다 자기 받아가면서 보증금 다 1,000만 원 받아가는 놈이
그 이사비로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되려 한 10억짜리 아파트 나가는 사람들은 탁 끊고 딱 나가. 청소까지 싹 다 해놔요. 왜 그런가 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날리고 가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금 날라간 게 20억, 30억이 날라갔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자기는 망한 거야. 근데 1,000만 원짜리 사람들은 엄청난 거거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더 찐따를 많이 붙더라는 거야. 네. 대표님이 보시기엔 이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일단은 이런 명도를 진행을 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떨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것만 해. 내가 할 것만 해. 왜 내가 그 사람도 신경 쓰면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물론 나도 처음에 할 때는 밤에 잠을 못 잤죠. 밤에 잠 못 자고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답을 안 보낼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막 그 사람 입장에서 막 생각을 하고 또 예전에는 또 뭐 집까지 막 찾아주려고 내 차 태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집도 보여줬어 내가 막. 부동산 내가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걔가 1억 전세에 들어갔는데 다 받아가는 애야. 다 받아가는 애인데 그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었어요. 다 돈을 받아가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집까지 찾아줬거든. 내 차 태워가지고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고맙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전혀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전부 다 뒤통수 때려요. 전부 다 뒤통수 때리고 심지어 걔는 명도 확인서를 몰래 훔쳐가려고 그랬었어. 네, 명도 확인서를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사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거 할 때 내가 서류 그 봉투에다가 항상 넣고 다녔거든요. 노란 봉투에다가 그거를 옆에다가 놓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놀이터에서 얘기 나누다가 놀이터 벤치에서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이 새끼 그걸 잡고 막 도망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잡고 막 그랬다니까. 아까 그 애가 내가 집 다 보여줬던 애가 그것도 자기 돈 다 갖고 가는 애가 다 법원에서 받아가는 애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해주면 해줄수록 더 바보로 하더라고. 네. 그래서 뒤통수를 아주 탕탕 때려. 그러면은 이제 뒤통수 하도 맞다 보니까 내가 많이 맞았지. 그래서 아예 이거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할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만 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왜 이랬을까? 무슨 의도로 이랬을까?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점유이전 가처분? 그거 뭐 걸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 점유이전 가처분은 뭐냐면 내가 얘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A라는 애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막 소송을 얘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가 나는 모르게 B라는 사람한테 이 점유를 넘겨버린 거야. 그럼 난 얘랑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애예요. 얘랑 소송을 하다 이겼어. 이겼는데 집에 딱 가서 이제 가보니까 딴 애가 있네. 그게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인 거지. 근데 그것도 간단해요. 그것도 이제 법무사한테 얘기하면 그냥 동시에 그냥 같이 집어다 오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금액도 아마 추가도 안 해 그런 거. 네. 재밌죠? 네, 아주 재밌어.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냥 할 것만 한다. 제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절차 있죠. 그거만 그냥 밟아 나가면 되는 거야. 의도를 생각하고 제가 왜 이랬을까 저랬을까 하는 순간 머리 빠져. 머리 다 빠져.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